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챗봇 같은 경우에, LLM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어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다음 토큰을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좀 명확한 정보 처리 같은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검색 같은 게 그렇죠. 검색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에서만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수학 연산이라고 했어요. 수학 연산 같은 경우에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를 통해서 다음 숫자를 넣는 과정이 토큰 기준으로 우리가 단어를 알아맞히는 챗봇과는 다르게 모호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호하게 뭐 이제 58이나 57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어에서는 뭐 I'm happy를 쓰든 I'm glad를 쓰든 뭐 뉘앙스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모호성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수학에서는 모호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챗봇은 확률적으로 다음 토큰을 알아맞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숫자 연산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툴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사용자 정의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우리가 그 툴 데코레이터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이따 코드를 볼 겁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툴이라고 하는 거를 챗봇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마 3B 모델 이런 거를 갖다 쓸 때 챗봇은 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망치라고 하는 거가 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뭐 손에 쥐어보면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설명이 있는 것과 대충 알아서 유추할 수 있는 거에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ultiply라는 함수를 주면서 설명을 달아줍니다. multiply라는 함수를 툴로 주면서 설명을 달아주는데, 어떤 설명을 달아주냐? 이 함수의 이름이 대체 뭐냐? 이 함수의 이름은 뭐고, 이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 라는 설명. 그러니까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3개를 통해 가지고 감싼 이런 것들이 주석이죠. 주석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과 함수에 대한 주석 부분을 추출할 수 있으면 이 챗봇한테 너는 이런 툴을 쓸 수 있고 이런 툴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모리에 대해서 배울 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얘가 출력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출력을 해주는 반면에, 내가 철수라 그러면은 철수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런 정보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AI 챗봇이라서 너의 이름을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툴을 알려주면서 툴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면은 그 툴을 사용해야 될 때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설명, 그리고 이런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입력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입력값이 A랑 B라고 하는 인티저, 정수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입력값, A랑 B라고 하는 입력값에 인티저 각각 정수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력값에 대한 정보까지 있으면 이 챗봇이 알아서 저 툴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툴을 쓰게 만들 거긴 한데요. 일단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툴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저번 시간에 설명하다 만 거는 리액트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다 말았었어요. 이 리액트라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리즈닝이랑 액션,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내가
지금 뭐뭐 해야 한다. 이 리즈닝은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추론, 추리 이런 뜻인데 내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당한 툴을 고른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적당한 툴 고르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적당한 툴 고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면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 툴 써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양식을 이런 정형화된 양식이 있으면은 그 양식에 맞춰서 툴을 부른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GPT-4에서 쓰는 뭐 파이 3B나 라마 8B 라마 3 8B 같은 이런 모델들은 툴을 쓰도록 학습한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챗봇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챗봇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챗GPT를 학습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했던 GPT는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로 학습을 했던 녀석이고 이 챗GPT 같은 녀석은 어떻게 된 거라 그랬어요? 챗GPT 같은 녀석은 뭐 Q&A라던가 대화 형식으로 바꿔서 학습한 녀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할 때 그냥 일반적인 Q&A, 일반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툴 사용에 대한 텍스트도 만들도록, 그러니까 만들어 넣어서 학습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3 곱하기 5는 뭐야? 15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넣었던 게 기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툴 사용에 대한 텍스트를 만들어 학습하는 거는 예를 들어 3 곱하기 5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액션, 그러니까 answer, 답변으로 multiply 3 곱하기 5를 뭐 파이썬으로 실행 아니면은 뭐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받아서 실행한 결과 답은 이렇게 받아와서 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도록 만든 프롬프트를 잔뜩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3 곱하기 5일 때 2 곱하기 7일 때 막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3 곱하기 5를 2 곱하기 7로 바꾸고 그 결과를 파이썬 코드로 돌리든 뭐로 돌리든 간에 그 결과 값을 이렇게 얻으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답은 뭐뭐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툴을 실행하는 코드랑 툴 실행한 결과로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코드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으면은 이거는 툴을 사용할 줄 아는 녀석이에요. 녀석들은 이렇게 학습한 거예요. 데이터 자체에 어떤 툴들이 있고 어떤 툴들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학습한 녀석들도 있는데요. GPT-4All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녀석들은 그런 툴을 사용하도록 학습한 적이 없어요.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React라는 방식을 씁니다.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GPT-4All은 툴을 사용하도록 학습한 적이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툴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돌리도록 하는 방식이 구현 방법인 겁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델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툴을 사용하도록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강제로 돌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리액트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 리액트라는 방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시다. 우리가 리즈닝이랑 액션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서 뭘 하려면 어떤 툴을 불러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뭐 이제 앞쪽에서 배웠었는데 그걸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예제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COT라고 하는 체인 오브 터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생각의 사슬, 예제를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리액트라고 하는 방식의 프롬프트도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 47 곱하기 23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주면은 47 곱하기 23에 대해 thought라고 하는 거를 달아서 thought 땡땡 47 곱하기 23을 계산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할지 multiply 곱셈을 한다.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게 툴이죠. 아까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데코레이터가 달려있는 툴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데코레이터가 달려있는 툴, 이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액션을 하도록 만들고 액션 인풋, 이 함수, 툴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에 A랑 B에 각각 인티저가 들어가면 됐는데요. 47과 23이라고 하는 게 A랑 B에 각각 들어가도록 선언을 해주면 그 연산 결과가 observation 1081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08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뭐 절차에 걸쳐서, 근데 그 절차가 어떤 절차예요? 절차에 걸쳐 곱셈을 툴을 사용해서 수행한다. 자, 먼저 인간이 준 어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나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한 결과로 어떤 툴을 부를지를 결정을 하고 그 툴을 가지고 어떤 입력값을 넣을지를 결정을 해서 옵저베이션으로 답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예시를 준 다음에 다시 챗봇에다가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question으로 입력으로 넣어줄 때 11 곱하기 12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기존의 토큰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에 되게 약해요. 뭔 얘기냐면은 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순위는 이렇게 하고 1 서울, 2 뭐 부산인지 인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부산이라고 할게요. 3 인천, 4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채워서 줬다고 쳐봐요. 3까지만 채워서 챗봇한테 던지면은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를 하는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인천을 넣고요. 그 다음 지가 알아서 엔터를 치겠죠. 지가 알아서 엔터를 치고 4, 뭐 대전? 광주? 모르겠는데 제가 익숙한 도시 순위로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입력값으로 넣어준 건 여기까지지만 챗봇은 이거를 보고서 여기까지 보고서 이 1, 2, 3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준 거를 보고서 그 양식에 맞춰서 따라서 쓴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예시를 이런 식의 thought, action, action input, observation의 형태로 주게 되면은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출력을 내보내냐? 형식에 약하기 때문에 thought를 해요. thought를 한 다음에 thought 11 곱하기 12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thought 뭐가 들어오겠어요? 11 곱하기 12를 계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제에서 봤던 거랑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요 빨간 선, 요 라인 위까지를 지금 챗봇에 넣어준 거예요. 예시랑 퀘스천, 인간이 넣은 질문이죠. 이렇게만 넣어줬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넣어주면은 얘가 이 형식에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주는 형식에 약하니까 똑같이 서트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고, 그럼 마찬가지로 액션도 따라가겠죠. 얘랑 결국 곱셈이니까 똑같이 멀티플라이를 불러올 거고요. 액션 인풋에다가 또 A랑 B에다가 적당한 11이랑 12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옵저베이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챗봇이 쓸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툴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 툴을 안 불렀어요. 그냥 여기까지 지금 LLM한테 텍스트를 생성해내도록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직접 툴을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옵저베이션 땡땡하고 LLM이 직접 입력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툴의 호출 결과가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LLM이 여기까지, 즉 question dot 11 곱하기 11을 계산해야겠다. 액션 멀티플라이 뭐 액션 인풋 A는 얼마, B는 얼마, 옵저베이션 땡땡 한 다음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토큰 알아맞히는 거를 LLM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 전까지 나온 값을 가지고 툴을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툴의 이름도 알고 있고 툴에 넣어야 되는 값도 알고 있으니까 툴을 호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옵저베이션까지 나왔을 때 LLM이 다음 토큰 예측하는 거를 멈춥니다. 강제로 멈춰요. 강제로 멈춘 다음에 툴을 직접 호출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파싱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파싱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분석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식에 맞게 어떤 입력값을 줬으면은 LLM도 똑같은 양식에 맞게 어떤 출력값을 줄 건데 출력값을 주다가 옵저베이션 땡땡 하는 게 튀어나오면 여기서 LLM이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LLM을 정지시킨 다음에 거기까지의 입력값을 텍스트를 잘 파싱해서 거기에서 그 툴을 실행시킨 다음에 툴의 실행 결과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식이 중요합니다. 서트 땡땡하고 어떤 거 액션 땡땡하고 함수의 이름, 그러니까 부르고자 하는 툴의 이름을 넣어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액션 인풋도 이 인풋, 그러니까 툴에 들어가는 인풋 값, 툴에 들어가는 입력 값 자체를 넣어준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에 형식이 깨지게 되면은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A는 47, B는 23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파싱을 하려면 이 형식이 완벽하게 잘 유지돼서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다음 토큰으로 예측하는 거를 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텍스트에서 옵저베이션 나왔으니까 이제 툴 돌려야겠다 하고 툴에다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의 각각의 값들 제대로 넣어주게 되면 그 툴의 결과가 1081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를 입력으로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를 하면은 뭐 1081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LLM이니까 뭐 이제 정답을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정답에서 뭔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직접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LLM이라고 하는 건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챗봇을 적당한 시점에서 멈추게 할 거예요. 멈추게 한 다음에 적당한 시점이 언제예요? 툴을 불러야 될 때. 옵저베이션 땡땡하고 툴을 부를 건데 그 툴을 불러야 할 때 멈춰놓고 툴을 불러서 툴의 실행 결과를 넣어주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LLM한테 모두 맡겨버리면 LLM한테 네가 11 곱하기 22 해봐 이러면은 막 이상한 숫자 내보내니까 그 연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멈추고 툴을 부르고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수행 결과를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툴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툴을 부르기 위해 툴의 이름 그리고 툴의 입력 데이터, 입력 형식을 완벽하게 맞춰서 넣어주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파싱할 때, 텍스트를 추출할 때 액션 땡땡 뒤에 있는 게 함수 이름이구나. 그죠? 액션 땡땡 뒤에 있는 게 함수 이름이구나. 액션 인풋 다음에 있는 요 딕셔너리 형태가 저 툴에 들어가는 입력 값의 자료형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출력 값이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상자로 친 부분은 다 LLM이 만들어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액션 땡땡하고 나오는 부분은 함수의 이름, 액션 인풋 땡땡하고 나오는 부분은 그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 입력 값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파싱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구조로 만드는 예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식에 맞게 입력으로 넣으면 양식에 맞게 출력했던 그러니까 LLM의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예제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어주면 알아서 그 멀티플라이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액션 인풋에 정확한 연산 방법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출력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뒤쪽에서 그러니까 코드에서 좀 제대로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리액트라고 하는 요거를 하는 프롬프트에 있어서 뭐 시스템 프롬프트 너는 뭐 도움이 되는 어시스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달아주고 available tools의 툴 디스크립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디코레이터로 설명되어 있는 툴들에 대해서는 그 함수의 이름과 함수에 대한 주석 처리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함수의 입력 값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넣어주고요. 그래야지 이걸 해야지만 LLM이 툴들을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인지 입력은 뭐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설명을 달아준 다음에 보시면 to solve user's question, alternate between thought, action, action input and observation, use this exact format. 이 형식에 맞춰서 쓰라고 한 다음에 thought, action, action input 그리고 observation이 나올 거다. 그리고 repeat 해라 이렇게 써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대괄호 하고 reasoning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reasoning이라고 쓰는 거는 어떤 예시냐면 예제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제로샷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여기에 리즈닝, 3 곱하기 4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툴을 쓴다. 그리고 여기 제이슨 인풋에 3, 그러니까 A는 3, B는 4 이런 식으로 써주는 예제를 주면은 그거를 원샷이라고 부릅니다. 원샷 프롬프트, 제로샷 프롬프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거는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로샷보다 원샷이 낫겠죠. 원샷보다 여러 개의 예제를 주면 그걸 우리가 퓨샷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로샷은 아무것도 안 주고 한다. 원샷은 한 방에 한다. 퓨샷은 여러 방에 한다. 이런 뜻에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예제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thought, 액션 인풋이라고 하는 관계는 뭐예요? 어떤 걸 해야 될 때
해야 할 때 위에 있는 available 툴수 중에서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런 입력을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wait for observation then repeat when done thought 어떤 리즈닝에 대해서 파이널 앤서가 이렇게 나오도록 한다. 그리고 사람이 넣은 입력을 question 땡땡하고 넣어주고 스크래치패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 스크래치패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 봤던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넣어준 양식대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녀석 역시도 thought, action, action input, thought, action, action input 이런 방식대로 순서대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available tools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 LLM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액션은 여기 있는 툴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쓰게 될 거예요. 이쪽 스크래치패드랑 퀘션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봅시다. 여기서 우선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뭐 설치해야 되는 거 설치를 하고요. 뭐 넣을 거 넣고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여기에 그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들 쓰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파이 3 미니 뭐 모델이 있고 메타 라마 3, 라마 3.1 아니고 3예요. 3이에요. 그러니까 8B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파이는 되게 잘 못해요. 한국어에 대해서 되게 못하고 영어에 대해서도 그닥 성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는데 이거를 하거나 이걸 하거나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얘가 좀 나은 편이고 얘는 아주 못하니까 잘 고려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요거를 쓰는 방식으로 좀 코드가 돌아가 있어요. 툴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 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보면은 랭체인에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 툴들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위키피디아에서 쿼리를 가지고 검색해 오는 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오는 거, 뭐 유튜브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서치해 가지고 어떤 영상이 있다 정도는 리스트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툴들을 받아오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툴을 구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시면은 랭체인에서 구현되어 있는 거는 랭체인의 컴포넌트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함수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인보크라는 형식으로 부르죠. 우리가 그 체인 만들었을 때도 인보크라는 형식으로 그 프롬프트 넣어주고 결과를 얻었었잖아요. 얘도 위키 툴 역시도 인보크라는 형식으로 텍스트를 출력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툴을 쓸 때도 보시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파이썬에서 정의한 함수를 부를 때는 그냥 함수 괄호치고 a, b에다가 숫자 넣어주면 되는데 얘도 랭체인의 툴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요. 멀티플라이 인보크라는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함수는 뭐 이런 형태죠. 이렇게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지 않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을 하면요, 이렇게 그 파이썬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 로컬 디렉토리에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멀티플라이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넣으면은 인보크를 쓰지 않아요. 인보크가 애초에 없죠. 뭐 펑션은 no attribute invoke라는 그 어트리뷰트가 특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보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툴이 아니라 그냥 선언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적당한 숫자, B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돌려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툴로 선언된 거는 우리가 invoke 해서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multiply a는 10, b는 20 이렇게 해서 부르면 에러가 나고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invoke를 써서 불러야 됩니다. 왜? 랭체인의 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언되기를. 네, 랭체인의 툴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multiply, invoke하고 a는 얼마, b는 얼마 이런 식으로 랭체인에서 체인 부르듯이 불러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툴을 쓰면은 받아오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름, 함수에 대한 주석, 설명, 그리고 함수의 입력값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툴로 선언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툴의 name, name에서 툴 안에 있는 name, 툴 안에 있는 description, 툴 안에 있는 argument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설명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multiply name 하면은 이거 multiply, 텍스트로 multiply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맞다. multiply.description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그 주석 부분이 들어오게 돼요. 뭐 주석 부분에 약간 뭐 장난을 쳐놔도 이거 저거라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네. 장난을 쳐놔도 이런 식으로 장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요 define 바로 다음 라인에 있는 주석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석 부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description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rgs, 입력 아규먼트들을 얘기하는 게 args라는 변수인데 보면은 a라고 하는 거에는 인티저가 들어있고 b라고 하는 거에는 인티저가 들어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얘한테도 똑같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지 않은 multiply라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데코레이터가 달려있지 않은 multiply 함수에서는 name 치면 에러 나오고요. description 치면은 에러 나오는 거는 오타긴 한데 어쨌든 에러 나오고요. args 쳐도 에러가 나옵니다. 툴을 썼기 때문에 이런 그 함수의 이름, 함수에 대한 설명, 함수에 대한 아규먼트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불러오는 것도 랭체인에서 입력값을 넣어주는 방법인 함수에다 입력값을 넣어주는 방법인 invoke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이 올 겁니다. 위에 있는 이것들 name, description, args를 통해서는 잠시만요.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요. 이 위에 있는 세 개를 통해서는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니까 LLM한테 툴을 사용할 줄 모르는 LLM한테 툴에 대한 설명을 달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invoke를 통해서는 그 툴을 돌려야 할 때 이 invoke를 통해서 툴을 돌릴 수가 있겠죠. 좀 더 복잡한 툴 같은 경우에 카이사르 해독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사르 아모라는 게 있거든요. 카이사르 아모는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벳 몇 글자씩 밀어 쓰는 거거든요. 뭐 3개면은 A가 D가 되고 B가 E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밀어 쓰는 거를 카이사르 아모라고 하는데 이런 아모를 해독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지 않아요. 이 코드는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카이사르 해독이라고 그러니까 보코와 그러니까 아모를 해독하는 요 과정이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똑같겠죠.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달아주면은 이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어떤 타입 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함수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좀 복잡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과 아규먼트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리턴 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써주는 이런 장문의 설명을 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따옴표, 큰 따옴표 3개로 묶어놓은 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터를 쳐서 쓰더라도 스트링으로 한 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설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사르 디코드에다 인보크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넣으면은 요 KHOR이라고 하는 게 헬로라는 그 문자열로 해독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지금 툴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저 카이사르 해독이라는 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렇게 툴이 하나, 두 개 있는데 이 툴들을 사용하는 그 방식으로 라마3B에다가 라마3 8B에다가 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어주겠다. 리액트 방식으로 툴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방식의 접근을 할 겁니다. LLM이 스스로 툴을 부르게 하려면 이런 식의 양식에 맞춰서 47 곱하기 23을 계산해야 되면 액션에 멀티플라이를 가지고 오고 액션 인풋에 A는 47, B는 23으로 넣어서 연산을 해라 라는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액트 프롬프트라는 걸 어떻게 짜야 되냐? 너는 헬프풀한 어시스턴트고 어베일러블 툴즈는 아까 두 가지 툴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을 달아줄 거예요. 툴 리스트, 그러니까 툴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거는 멀티플라이랑 그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두 개 함수에 대한, 두 개 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 to solve the user's question, alternate between thought, action, action input and observatio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thought, action input하고 wait for an observation, then repeat. When you have the final answer, respond with 이런 식으로 리스폰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나 제로샷으로 너한테 어떻게 해야 설명하고 있다. 최종 답변할 땐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예시가 없어요. 그냥 여기 thought에는 you're reasoning about what to do next. 다음에 뭐 할지에 대한 너의 추론이 들어가고, 여기는 the tool name from the list of. 그러니까 액션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available tool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액션 인풋에는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거예요. 그 딕셔너리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로 생긴, 딕셔너리 형태로 생긴 변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항상 입력값에 변수명이 있고 그 변수의 값이 있거든요. 이 딕셔너리 형태가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가 가장 기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딕셔너리라고 안 하고 제이슨이라고 하냐? 제이슨이 먼저 나왔고요. 제이슨 형태를 자료형으로 그냥 갖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표현 양식이 등장한 다음에 나온 언어다 보니까, 좀 최신 언어다 보니까 자료형 중에 제이슨이랑 완전히 동일한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제이슨이나 딕셔너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딕셔너리 형태로 봐도 되는데, 그거에 더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표현, 그러니까 설명 방식은 제이슨 형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제이슨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은 장황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툴 네임, 여기 툴 디스크립션에 있는 툴 하나 고르고 그 툴에 맞는 아규먼트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작성해서 여기다 넣어라 라는 지시를 제로샷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진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답변할 땐 이렇게 해라라고 달아준 다음에 시작해 한 다음 퀘스천을 달아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들어본 바 어때요? 유저의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thought, action input, 그리고 observation, 여기 있진 않지만 observation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진행을 해라, then repeat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퀘스천이 나왔으니까 퀘스천에 맞는 thought, action input이 차례차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wait for an observ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bservation 땡땡 한 다음에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observation에는 내가 이 액션과 액션 인풋에 LLM이 채운 그 툴에 대한 입력값을 보고서 observation의 결과로 그 연산 결과를 넣어줄 거고, 툴을 사용한 결과를 넣어줄 거고,
보여주자면 이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예제가 없는데 여기 뒤에 가면은 47 곱하기 23을 해라 라는 식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47 곱하기 23을 해라 라는 게 예를 들어 여기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 뒤에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이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alternate between thought, action, action input, observation 요 네 가지를 반복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exact 포맷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그 양식을 쫓아갈 거예요. thought 47 곱하기 23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액션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보면 예제로 the tool name from the list abov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리스트 여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multiply랑 카이사를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LLM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multiply라고 하는 걸 고르겠죠. 그리고 액션 인풋에 해당하는 거에서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이 툴 디스크립션에 인티저라고 그러니까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애는 인티저로 입력값을 받는다는 걸 봤고 thought에 47 곱하기 23을 한다는 것도 봤으니까 그리고 제이슨 형태로 하라 그랬으니까 A는 47, B는 23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옵저베이션을 LLM이 토큰 바이 토큰으로 차근차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측해서 observation 땡땡까지 나왔을 때 뭐래요? wait for an observation, then repe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지가 알아서 뭔가 채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파서가 작동할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밑에서 볼게요. 자, 어쨌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실 이렇게만 넣어줬어요. 퀘스천만 넣어줬는데 내가 넣어준 게 to solve user's question, 유저의 질문에 답하려면 정확하게 thought, action, action input, observation을 반복하는 형태로 대답해라 라고 하니까 뭐 얘는 선택지가 없죠. 반드시 thought로 시작을 해야 돼요. thought를 치고 나니까 이 47 곱하기 23에 대해서 여기 디스크립션에 빠졌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what to do next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47 곱하기 23을 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LLM이 토큰 바이 토큰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는 정확한 포맷이라고 했으니까 액션이 나와야 돼요. 액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LLM이 액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리스트, 위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툴 네임을 골라라. 뭐 당연히 멀티플라이겠죠. 멀티플라이 하고 엔터를 쳐요. 그 다음 액션 인풋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확한 같은 포맷이니까 액션 인풋이 나오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까? 제이슨 오브젝트로 툴에 대한 아규먼트를 해야 된다. 툴에 대한 아규먼트 위쪽에 있는 툴 디스크립션 보니까 인티저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47 곱하기 23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wait for an observation이라고 했으니까 observation을 기다려야 돼요. observation을 일단 칠 거예요. 그죠? observation 땡땡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파싱에서 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지 알겠죠? LLM한테 이런 그 순서대로 대답해라 하면 그 순서대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해야 되거든요. 얘네 입장에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옵저베이션 땡땡 하면은 자 여기까지 출력하는 게 LLM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토큰 바이 토큰으로 예측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LLM에 돌아간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위쪽에 뭐 설명도 있겠지만 LLM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거를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이걸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요거 예측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는 거, 그리고 요거까지 하는 거, 뭐 요거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할 때 LLM 한 번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다음 토큰 맞추기에 또트 이렇게 해야 되니까 LLM 돌아가고, 여기서 또트 다음에 47 나오고 곱하기 나오고 23을 나오고 해야 한다 나오고 액션까지 나오고, 요거 하는 거 뭐 LLM 여러 번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예측을 할 거고요, 토큰 맞추기니까. 그 다음에 액션 다음에 예측하려고 보니까 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어쩌고저쩌고 뭐 저기 셀프 어텐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존의 맥락을 보니까 아 이거 멀티플라이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멀티플라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 엔터 치고 액션 인풋 들어가는 게 맞구나, 순서대로 들어가고, 액션 인풋에 뭐 위쪽에 있던 이런 예제들을 보니까 적당히 A는 47, B는 23 이렇게 제이슨의 형태로, 딕셔너리 형태로 넣는 게 맞구나 하고 옵저베이션 땡땡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 옵저베이션 땡땡 하고 LLM을 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강제로 인터럽트해서 멈출 수도 있어요. 이게 다음 토큰 맞추기다 보니까 이걸 매번 하나하나 제너레이션 할 때마다 LLM이 돌아갔는데, 이 옵저베이션이 등장하는 순간 멈춰서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LLM의 출력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에서 파싱해서 멀티플라이에다가 A는 47, B는 23을 인보크하는 방식으로 툴을 실행시킨 다음 그 결과물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리액트 프롬프트의 예제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먼저 이 툴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툴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툴 리스트,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은 그 툴 리스트에 있는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가 T에 하나씩 들어올 거예요. T에 있는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을 아그스 스트링으로 만들고요. T 네임, 그 카이사르 디코드면 카이사르 디코드, 멀티플라이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그 툴의 이름, 그리고 툴 이름하고 괄호하고 툴의 아규먼트들에 대한 거 설명 넣고, 그 다음에 T 디스크립션, 툴에 대한 설명, 주석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땡땡하고 뒤에다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 디스크립션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멀티플라이는 멀티플라이가 T 네임이니까 멀티플라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 괄호 사이에, 괄호와 괄호 사이에 있는 아그스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규먼트에 있는 A랑 B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뽑아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좀 코드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뽑아다 가지고 오는 파트고, 그리고 나서 땡땡하고 T 디스크립션, 요 툴에 대한 설명, 주석에 있던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인 카이사르 디코드에 대해서도, 이 툴 리스트의 두 번째인 카이사르 디코드에 대해서도 아규먼트 인풋, 사이퍼 텍스트랑 쉬프트라고 하는 거에 스트링 인티저가 순서대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석에 대한 내용은 얘는 엔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되게 긴 글이었죠. 여기 디코드부터 여기 맨 마지막 플레인 텍스트까지가 전부 다 설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포맷 툴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추출한 두 클래스의 설명이에요. 두 툴의 설명이고, 이렇게 뽑은 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LLM이 보기에는 나는 툴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학습한 적은 없지만 얘는 이렇게 쓰고 쟤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싱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파싱을 해야 되는데, 파싱을 할 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start 액션, 액션 인풋, 옵저베이션 이 순서가 아니라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최종 답변할 때는, 답변이 아니라 답변할 땐 우리가 thought, final reasoning, final answer하고 answer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툴을 써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결과물로 결국 리턴을 할 때는 final answer라는 형식으로 리턴을 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리턴하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결과로 나온 텍스트를 보고서 만약에 final answer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얘는 최종 결과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final answer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파싱했을 때 final에다가 final answer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방식의 코드를 시작으로요. 만약에 파이널이 없다면 액션과 액션 인풋을 각각 추출해서요. 액션과 액션 인풋을 각각 추출해서 제이슨의 형태로 타입 액션, 그러니까 너는 액션을 했다, 너는 툴을 불렀다, 그리고 어떤 툴을 불렀다, 그리고 그 툴의 입력값은 뭐다라는 형식으로 묶어서 LLM이 내보냈던 텍스트로부터 추출해서 어떤 툴을 불렀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면 제이슨 디코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딕셔너리 형태로 돼 있는 게 제이슨이라 그랬죠. 제이슨이랑 딕셔너리랑 같다 그랬는데, 이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딕셔너리 형태가 아니게 되거든요. 온점이나 세미콜론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딕셔너리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기 땡땡하고 여기 쉼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이슨에서 이걸 읽게 만들면 오류가 나요. 그러면 그런 오류가 났을 때 try except 구문, 요거 예외 처리하는 구문이거든요. try 블락 내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요쪽으로 넘어갑니다. except 라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이슨이 못 읽는, 제이슨 형태가 아닌 이런 텍스트라고 한다면 에러, 타입이라고 하는 데다 에러를 집어넣어서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같이 리턴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턴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건 뭔 얘기냐? 파이널 앤서도 없고 액션도 없고 액션 인풋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리턴 할 때 타입에다 에러를 달아주고 reason, no valid action, or final answer. 그러니까 최종 답변도 없고 액션도 없어서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넌 툴을 부르지도 않았고 파이널 앤서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ass react output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은 뭐냐? LLM의 아웃풋을 넣고서요. LLM의 아웃풋을 넣고서 그 아웃풋이 여기 있는 이 리액트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로부터 어떤 액션을 할 거고 어떤 액션의 인풋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네가 파이널 앤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리턴하냐? 타입하고 어떤 타입이다. 파이널 앤서를 했으면 파이널이라고 타입을 달아주고, 실제로 어떤 저희 툴을 부르는 행동을 했으면 액션이라고 달아주고, 그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에러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이 LLM이 출력했던 텍스트를 분석해서 파싱해서 나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ass react output마저도 최종 함수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툴을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아까 봤던 요 리액트 프롬프트, 위에 봤던 그 프롬프트죠. 거기에다가 툴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 질문을 넣어요. 질문이 여기 보시면 그 47 곱하기 23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넣었거든요. 요 질문을 넣어주고, 스크래치패드라고 하는 건 낙서장인데 아까 봤던 thought action input이라고 하는 LLM의 사고 과정을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패드는 맨 처음에는 그냥 초기화되어 있는, 텅텅 비어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인보크해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데, 이 LLM이라고 하는 거가 챗봇 형태일 때는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를 무한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큰을 100개 해라. 그럼 토큰 100개만큼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탑 조건으로 옵저베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은 스탑하도록 LLM을 인보크할 수도 있어요.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넣고, 얘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위에다 써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퀘스천 입력 왔을 때 thought, action, action input 하고 이렇게 쭉 출력하다가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에서 옵저베이션 땡땡이 나오면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더 진행하지 말고. 그래서 멈췄어요. 멈추라고 해서 여기서 멈췄을 거거든요. 멈췄으면은 그 멈췄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리스폰스를 보여주고요. 그 리스폰스를 아까 봤던 파싱을 통해서 파스를 하고, 파스된 거를 프린트 해보면은
얘가 타입이 에러인지, 타입이 파이널인지, 타입이 액션인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타입이 파이널이면 최종 답변이니까 그냥 리턴하면 되고요. 타입이 에러면 에러 나가지고 안 됐다라고 이제 출력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타입이 액션이면은 그 액션에서, 그러니까 파이널과 에러가 아니면 액션이겠죠. 파이널과 에러가 아니면 액션인데, 액션에서 past name, 즉 툴의 이름을 불러다가요, 그 툴을 실행시킬 건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툴 딕셔너리에 그 툴이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야죠.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뭐 2분 막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 툴 딕트 툴 네임에서 그 툴, 예를 들어 멀티플라이면 멀티플라이에 인보크하고 파스트 아그스, 아까 우리가 이 파싱한 거 요거에서 네임과 아그스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툴과 그 툴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제이슨의 형태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툴과 툴의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인보크를 한다 그랬죠. 툴들은. 그러면은 옵저베이션,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뭐 곱셈이라면 곱셈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거를 옵저베이션 땡땡하고 옵저베이션 값 넣어서 리스폰스에다가 붙여서 스크래치 패드에다 업데이트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 여기에 47과 23을 곱한 1081까지 해서 요게 스크래치 패드에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트부터 여기까지 해서 옵저베이션까지가 리스폰스 패드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패드에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리스폰스였고, 서트부터 액션 인풋까지가 리스폰스였고, 지금 옵저베이션하고 1081 달아준 거는 새로 그 툴을 돌린 거에다가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리스폰스가 이걸 할 때 리스폰스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젠장. 그리고 여기 요게 붙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이런 텍스트, 그러니까 이 서트부터 이렇게 있는 요 텍스트 더하기 엔터 옵저베이션하고 옵저베이션의 숫자를 이렇게 F3로 넣어주면 텍스트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가 여기 옵저베이션 1081 이렇게 되는 거, 엔터까지, 맨 마지막에 엔터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가는 게 여기 더하는 파트고, 기존의 스크래치 패드, 비어있는 스크래치 패드 낙서장에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터레이트, 맥스 스텝, 뭐 여기 5라고 설정되어 있는 맥스 스텝만큼 반복하니까 그 스크래치 패드에 이제는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했는지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스폰스에는, 스크래치 패드 다음에 나오는 리스폰스에는 옵저베이션이 생길 때까지 가는데, 뭐 서트 결과를 그냥 보여주면 된다. 파이널 앤서 10 답은 1081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답이 이미 있으니까, 그죠? 47 곱하기 23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있으니까 서트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파이널 앤서가 되는 거죠. 파이널 앤서에 답은 1081이다 라고 하는 텍스트가 만들어지면 파스 리액트 아웃풋에서 리스폰스에서 파스 된 게 타입이 파이널일 거고, 앤서인 요 파트가 여기 파이널 앤서 땡땡하고 뒤에 있는 답은 1081이다 라고 하는 파트가 되니까 그게 리턴이 되고 끝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반복하면서 서트 액션, 액션 인풋, 옵저베이션 하고 서트 액션, 액션 인풋, 옵저베이션을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 번 하고 나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서트 파이널 앤서하고 여기 어디에요? 그 파스 리액트 아웃풋에서 파이널이 파싱 돼서 결과로 앤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면 잘 안 됩니다.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좀 쉬운 예제를 돌린 결과 47 곱하기 23을 해야 되는 결과를 넣었더니 뭐 이런 오히려 좀 약간 정신이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47 곱하기 23이라고 하는 게 툴까지 필요한 정도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thought, action, action input 순서대로 뭔가 내용들을 얘기해 주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대뜸 시작하는 게 what do I need to do first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thought 다음에 그런 게 들어가면은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리스폰스를 우리가 파싱을 했더니 당연하겠지만 에러가 나고요. 그러니까 뭐 액션이랑 파이널 앤서나 뭐 제대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fail이 납니다. failed at step 0, no valid action or final answer found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리스폰스가 나오고 리스폰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출력을 했더니, 리스폰스를 파싱을 했더니 파이널 아니고 에러에 나와서 여기 나오네요. failed error at step 어쩌고 past reason 해가지고 뭐 때문에 fail 됐다라는 게 여기에서 출력이 돼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정확히는 여기까지가 그 리스폰스로 맨 처음 스텝 0일 때 LLM이 쓴 녀석이 된 거고요. 출력한 녀석이 된 거고, 그게 파싱했을 때 에러가 났으니까 끝났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파싱에다가 넣어준 거는, 파스를 시키는 코드에다 넣는 거는 요 리스폰스잖아요. 리스폰스를 여러 개로 갈아 껴 보면서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아웃풋 해가지고 이런 thought, 여기 엔터가 있는데 제가 좀 보기 쉽게 잠깐 바꿔볼게요.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는 여기 엔터 있고, 여기 엔터 있고, 이렇게 여기 엔터 있는 이런 형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갔고요.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에요. I need to multiply, 뭐 숫자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액션 multiply 하고 액션 인풋에 47과 23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뭔지 아세요? escape.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요거는 스트링을 표시하는 문자로 쓰이잖아요. 요 따옴표라고 하는 게. 근데 따옴표를 텍스트로 쓰고 싶으면 우리가 escape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에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따옴표를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따옴표.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네요.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escape, 역슬래시를 달아서, 이거 파이썬이 네가 쓰는 저기 스트링 감싸는 그 따옴표가 아니라 텍스트, 그러니까 스트링으로서의 따옴표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텍스트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LLM이 텍스트로 출력으로 주고 그 텍스트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escape를 달아준 거고, 어쨌든 형식이 똑같아요. thought, action, action input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했던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안 날 겁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하죠. 우리 thought, action, action input 이런 순서대로 들어오길 바랬는데 형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세 번째 거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뭐 unknown 툴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툴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밖에 없었는데, 뭐 모르는 툴이 들어오면은 에러가 날 거고, 제이슨 인풋도 뭐 이런 제이슨 양식이 아니면은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 나온 텍스트를 넣었을 때는, 잠깐 이거 지우고요. 맨 처음 나온 텍스트를 넣었을 때는 맨 처음 나온 텍스트가 이거죠. I need to multiply, action input 어쩌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파싱 했을 때는 타입이 액션으로 정상으로 뜹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도 멀티플라이로 정상으로 뜨고 그 입력값도 A는 47, B는 23으로 정상으로 떠요. 반면에 이렇게 텍스트가 그런 구조를 전혀 안 맞추면 파싱이 안 되죠. 파싱이 안 돼서 에러가 뜨고요. 마지막으로 액션과 액션 인풋이 있긴 한데 우리가 쓸 줄 아는 텍스트가 툴이 아닐 때, 그리고 아웃풋도, 그러니까 인풋으로 선언된 것도 딕셔너리 형태의 제이슨 형식이 아니면은 에러가 또 뜨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디버그를 해보면서 얘가 어떻게 해야지 잘 파싱이 될까, 리스폰스는 어떻게 나올까를 우리가 보면서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문제인데, 혹은 파싱이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를 고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툴을 사용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할 때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해봅니다. 디코드 더 카이사르 사이퍼 KHORGRUOG with shift 3 then multiply its length by 7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카이사르 디코드를 하고요. 그러니까 3개 밀려 쓴 카이사르 그 암호라고 생각하고 디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길이에 7을 곱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툴을 2개 다 줬어요. 둘 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순서대로 가는 걸 봅시다. 우리가 그 디코드 해라라는 퀘스천이 오고요. 포맷 디스크립션에는 2개 그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에 대한 툴 리스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스크래치 패드는 맨 처음엔 0으로 시작하죠. 스텝 0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GPT-4 LLM에다 인보크해서 프롬프트를 돌리고 리스폰스가 나올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리스폰스를 출력해서 보면은 스텝 0일 때 리스폰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 리스폰스 출력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어요. 스텝 0, 요 아랫부분이죠. 요 아랫부분 보면은 Thought we need to decode the 카이사르 사이퍼 first. 뭐 카이사르 사이퍼, 그러니까 카이사르 디코드 하는 거를 먼저 하겠다, 해독하는 거 먼저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액션, 카이사르 디코드 제대로 골랐죠. 우리가 원하는 카이사르 디코드를 제대로 골랐고, 액션 인풋, 사이퍼 텍스트 스트링으로 제대로 넣었고, 시프트에 3 숫자, 인티저 제대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리스폰스잖아요. 여기에 리스폰스 파트인데, 리스폰스 파트에서 서트, 액션, 액션 인풋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파싱 했을 때 파스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텍스트를 보면은, 파스드라고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텍스트가 파싱한 결과잖아요. 이 파스 리액트 아웃풋이라고 하는 파싱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봤을 때 타입, 액션, 툴로 제대로 인식했죠. 네임,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툴을 쓰겠다고 제대로 인식했고요. 아규먼트에 사이퍼 텍스트랑 시프트에 적당히 원하는 숫자가, 원하는 뭐 스트링이랑 숫자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스텝 0에서 파스트까지 출력한 거죠. 파스트까지 출력한 위치에서 보면은 파스트 타입이 아까 뭐였어요? 액션이었잖아요. 얘 무시하고요. 얘도 무시하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액션 타입에는 name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name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런 식으로 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툴의 이름은 카이사르 디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카이사르 디코드가 툴 네임에 들어오고요. 카이사르 디코드라는 툴 네임이 툴 딕셔너리, 위에 선언됐던 이 툴들의 딕셔너리예요. 툴 리스트들의 딕셔너리인데, 그 툴 딕셔너리에는 당연히 멀티플라이랑 카이사르 디코드밖에 없겠죠. 있는지 확인해요. 없다면 리턴으로 가는 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합니다. 그 다음에 툴 딕셔너리 툴 네임, 카이사르 디코드라는 툴에 인보크하고 카이사르 디코드의 아그스, 우리가 추출했던 파싱해서 얻은 아규먼트, 사이퍼 텍스트는 뭐고 시프트는 뭐다 라고 들어있는 그 아규먼트가 들어가서 카이사르 디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옵저베이션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에 그 텍스트를 넣어주고 스크래치 패드에 어펜드를 합니다. 자, 그럼 스크래치 패드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 보면은 요거의 실행 결과가 헬로 월드거든요. 이거 시프트 3 하면은 헬로 월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까지 리스폰스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거 여기에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싱해서 툴에다가 그 카이사르 디코드를 해야 되고 카이사르 디코드에다가 이걸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넣으면 그 출력 결과가 우리가 옵저베이션하고 출력 결과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옵저베이션하고 헬로 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게 스크래치패드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스크래치패드가 비어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셈을 하면은 뒤에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어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블락이 끝납니다. 포문이 하나 끝나요. 그럼 아까는 스텝 0이었는데 이제 스텝 1이 되는 거죠. 스텝 1이 돼서 돌아갈 때 보면은 스크래치패드가 이제는 비어있지 않아요. 뭐로 차 있어요? 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입력으로 받은 상태에서 인보크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는 여기 스텝 1일 때 LLM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러 가보면 스텝 1일 때 LLM 아웃풋은 thought now that we have decoded the text, let's calculate its length. action multiply. 액션 인풋 A, len, hello world, B, 7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스크래치패드에 내가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로 출력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얘가 한 번 다시 돌면서 거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다음 스텝은 multiply 하는 건데 len, hello world에서 A에다가 넣고 B, 7이라고 하는 거에 해서 요거를 디코드 한 다음에 그 랭스를 구해서 곱셈하는 것까지 툴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요것도 어딨지? 파스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역시도 파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멀티플라이를 계산하는 걸로 가져가면 됩니다. 멀티플라이로 계산하는 걸로 가져가면은 이것도 연산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plot 하고 여기 있는 거 스텝 1일 때 나오는 요것들이 들어가고요. now that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게 들어가고 그러면 멀티플라이에다가 len hello world 한 거 8이랑 b 해서 7 요거가 들어가서 결과가 여기 옵저베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옵저베이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hello world에 요거가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거든요. 그래서 11 곱하기 7이니까 7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7이 나오고 이게 여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스텝 2로 넘어가서요. 스텝 2로 넘어가서 여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인보크해서 하는데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thought에 뭐 now return the final answer 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final answer가 나오고 the answer is 77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파싱을 했을 때 이런 텍스트의 리스폰스를 가지고 우리가 파싱을 한다고 하면은 파싱 됐을 때 나오는 final answer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타입이 final로 그 past answer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past answer가 출력이 되면은 요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툴을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텝 0은 제대로 갔고요. 스텝 1에서 멀티플라이에서 툴을 부르는 거에서 실패했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액션 인풋하고 지가 알아서 이게 예를 들어 랭스가 8이라고 가정하고 연산한 결과가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거는 툴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LLM에서 다음 토큰 맞추기로 실행된 결과예요. 우리는 옵저베이션이 끝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파이널 앤서까지 그냥 그 LLM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파싱을 했더니 저기 파이널 앤서 있네 라고 하고 파이널 앤서에
답을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돌아간 건데 첫 번째 스텝은 잘 돌아가고 두 번째 스텝에서 망가진 예시가 되는 거인 거죠. 이거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되긴 하거든요. 여기 랭스,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랭스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툴 중에는 랭스를 계산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툴을 바로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랭스를 계산하는 툴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멀티플라이로 가니까 얘가 멀티플라이 하는 거 이거 코드로 실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툴로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티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최종 아웃풋까지 내보는 거예요. 이거는 스텝 1의 출력 부분에서 망가진 거가 됩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스텝 2를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파이널 앤서까지 출력을 해버려서 스텝 1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은 좀 뭐가 문제인지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 툴을 부르는 게 툴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부른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신뢰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마 지금 8B라고 하는 라마 3 8B라고 하는 모델을 썼는데 파싱, 그러니까 텍스트로 나온 걸 우리가 파싱해서 쓰다 보니까 텍스트가 약간 보면 지금 여기도 좀 막 파이썬 요거 스니펫이라고 부르는데 스니펫 같은 거 막 달아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보니까 텍스트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마크다운, 백틱, 뭐 스니펫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파서를 좀 괴롭힙니다. 파서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인드 툴스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 요거를 보고 설명하면 되겠는데 이 우리가 GPT-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컬 모델들 로컬로 돌릴 수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좀 작아요. 간단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파인 튜닝 할 때 툴을 사용하는 거를 프롬프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음 토큰 맞추기만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대화만 가능한 정도로 만들었지 이 툴을 사용하도록 학습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챗봇 쓰면은 막 텍스트 파일도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툴을 사용할 줄 아는 녀석들이고 검색을 할 줄 아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툴을 사용하지 못하던 LLM 언제적이냐면 21년도 이때 나왔던 GPT-3 뭐 이런 놈들이 그 툴을 못 쓰던 놈들인데 요즘엔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잘 쓸 수 있는 고급 모델들을 관리하는 거는 GPT-4이 아니라 다른 건데 챗 올라마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GPT-4처럼 가벼운 모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모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툴 사용법을 학습한 녀석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라마 3 8B 모델이었는데 이거 뭔 얘기인지 알죠? 라마라는 모델의 세 번째 버전이고 8빌리언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는 뜻인데 이 챗 올라마의 가장 작은 모델이 뭐 더 작은 게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가장 작은 모델이 3.18B예요. 이 라마랑 같은 메타에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진짜 간단한 녀석이고 얘는 열심히 만든 거. 그러니까 툴도 쓰고 이걸 3.1이라고 부릅니다. 버전이 다른 만큼 기능이 다른데 이 3.1은 툴 사용법을 학습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GPT-4처럼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생성이 아니라 바인드 툴스라는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이 바인드 툴스라는 메서드를 넣어주면은 얘가 내가 사용자 정의한 툴들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거를 갖다 불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학습할 때 프롬프트에다가 툴 사용 가능한 거 이거 그리고 툴 디스크립션 이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툴 사용법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툴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법만 적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녀석으로 학습을 끝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available tools랑 툴의 설명, 사용법 설명 모두 프롬프트로 받아요.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할 때, 학습할 때 그런 거를 학습할 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때 넣고서 이런 프롬프트를 넣고서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쪽은 애초에 학습할 때 썼어요. 이런 식의 학습할 때 available tools 이것 중에서 이런 툴을 쓰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학습할 때 이미 썼었어요. 게다가 사용할 때 애초에 이 챗 올라마라고 하는 녀석이 툴 사용까지 해줘요. 툴 사용까지 해준다는 게 아니라 툴 사용까지, 사용에 대한 것까지 파싱도 해줘요. 파싱해서 돌려준다. 얘는 직접 파싱해야 됐었죠. 직접 파싱하면서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 라마 3.1b 같은 3.1 같은 경우에는 파싱까지 돼서 리턴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 부를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챗 모델을 사용하는 거가 이 챗 올라마의 역할이고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델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챗 올라마는 바인드 툴스라는 메서드가 있다. 이거는 코드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남은 부분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 컴퓨터에서 돌릴 때는 그 권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콜랩에서 돌릴 때는 권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렉토리를 좀 막 C 드라이브 안에다 만드는 것처럼 유저 로컬 막 이런 데다 만들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적당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GSTD라고 하는 거를 좀 받아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CURL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install sh를 실행할 건데 이거는 bash 쉘 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윈도우에서 서의 exe 파일이에요. 그냥 실행 인스톨 파일을 URL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한다는 뜻이고요. 실행을 하고 그거를 뒤쪽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킨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설치하고 실행해 본다는 뜻이고 그 다음 모델 다운로드 하는 거 3.1 모델 다운로드 하는 걸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었어요? LLM이라고 하는 GPT-4 all LLM이라고 하는 거는 GPT-4 all 하고 뭐 여기에 뭐 저기 넣었었죠?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했었지? 네, 이런 식으로 모델로 썼네요. 얘는 모델로 쓰고 뭐 디바이스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똑같구나. 모델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여기 보면은 올라마 같은 경우는 모델에 좀 더 이름이 간단해요. 라마 3.1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템퍼러처 같은 거 설정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합니다. 얘도 LLM이고 얘도 LLM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LM 인보크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인데, 약간 위화감이 드는 게 있는 거는 얘는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출력으로 나온 게 그냥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 테스트 닷 컨텐트 해야지 이 텍스트가 나오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 얘 기능이 많아요. 컨텐트는 그 텍스트 출력만 했을 때 경우엔 컨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뭐 툴에 대해서 출력했을 때 뭐 돌려라 라고 출력했을 때는 또 컨텐트가 아니라 툴 뭐였지? 툴 콜스, 네, 툴 콜스라고 하는 거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테스트 컨텐트 혹은 테스트 툴 콜스에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쉬운 게, 이런 올라마 모델들이 쉬운 게 바인드 툴스하고 이렇게 툴들을 리스트로 넣어주면은 알아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우리가 썼던 것처럼, 프롬프트에 썼던 것처럼 그 툴 디스크립션이랑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예제 같은 것도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라마 3.1 모델이라고 하는 놈은 그런 식으로 툴을 쓰는 방법을 이미 학습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그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쓰는지 잘 알고 잘 써요. 잘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도 8B 모델이면 아주 똑똑하진 않잖아요. 아주 똑똑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툴을 바인드 시켜주면은 바인드 된 툴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멍청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LLM with tools, invoke, hi,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는데 R1의 컨텐트를 보면은 비어 있거든요. R1의 컨텐트, 그러니까 텍스트 출력은 비어 있다. 근데 이건 가득 차 있는데 보면은 카이사르 디코드를 부르려고 해요. 얘가 카이사르 디코드를 부르고 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기 디코드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게 이 툴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Hi,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면은 저 툴을 써서 이걸 디코드 하라는 건가? 라고 착각하고 디코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 콜스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툴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툴이 필요한 질문을 정작 보내면 당연하겠지만 여기 R2 컨텐트는 비어 있고요. 비어 있고 이쪽 툴 콜스에서 멀티플라이를 제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바인드 툴스는 툴을 써야 할 때 바인드를 시켜주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걸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툴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툴 콜스 안에 있는 게 그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네임과 아그스 보면은 어떤 함수 써서 어떤 툴 써서 어떤 입력값으로 연산해라 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이거 추출해 가지고 바로 그 함수에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유사하게 보면은 얘는 그 올라마는 그냥 텍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GPT-4처럼 텍스트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좀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고급 모델이어서 좀 스케일이 가능한 고급 모델이어서 좀 여러 가지 구조화가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 메시지, 휴먼 메시지, 뭐 AI 메시지 이런 클래스 형태로 각각의 메시지들 누구가 보내는지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 퀘스천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리액트 루프를 돌 건데, 보면은 이 시스템 메시지로 너는 뭐 이렇게 있고 use tools when they help, 그러니까 도구가 유용하면 써라 이렇게 하고, 인간이 질문 넣은 거는 휴먼 메시지하고 메시지로 넣은 다음에 이런 리스트의 형태로 LLM에다가 인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챗 올라마의 그 입력 방식이에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이런
클래스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에요. 채팅 모델들이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인보크를 하면은 AI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게, 만약에 tool calls가 not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 챗 올라마 같은 경우는 컨텐트가 비어있으면 tool calls가 차 있고요. tool calls가 비어있으면 컨텐트가 차 있는 방식이거든요. tool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저거 대답을 하거나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지금 바인드 된 거잖아요. 바인드 되지 않은 올라마 LLM에다가 요 텍스트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은 툴 콜스가 비어있고 컨텐트가 어떤 텍스트로 찬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툴이 차 있거나 컨텐트가 차 있거나, 텍스트로 아웃풋을 주거나 어떤 그 툴을 부르라고 아웃풋을 딕셔너리 형태로 주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AI 메시지 tool calls라는 거는, 이렇게 LLM with tools라는 놈이 아웃풋으로 준 거가 tool calls가 비어 있다면 AI 메시지가 내보내는 그냥 텍스트를 내보내고, 그게 아니라 tool calls가 차 있다면 tool calls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실행해서 실행된, 그러니까 이건 지금 툴 펑션, 어떤 툴, 멀티플라이면 멀티플라이, 카이사르 디코드면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그 함수를 실행해서, 입력값에 따라서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툴 메시지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메시지로 어펜드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 휴먼 메시지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툴 실행한 결과로 AI 메시지가 들어오고요. AI 메시지가 들어오고, 좀 잠깐 써볼까요? 여기에서 메시지 어펜드를 하면은 여기서는 AI 메시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 어펜드 했을 때 툴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툴 메시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 컨텐트는 이 툴 실행한 결과로 채워져 있는 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리턴이 아니죠. 리턴이 아니면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스텝이 이번에는 1번이 돼요. 1번이 돼서 여태까지의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가 이랬고 휴먼 메시지가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툴 메시지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다음 메시지로 AI 메시지가 또 들어오는데, 그 다음 AI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AI 메시지가 만약에 툴 콜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으면은 여기서 뭐 AI 메시지 컨텐트는 비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툴을 한 번 더 불러야 된다면. 이렇게 비어 있을 거고, 툴을 부를 필요가 없다면, 부를 필요가 없다면은 여기에 어떤 텍스트로 결과가 나오겠죠. 답은 뭐 the answer is 1081 뭐 이런 식의 텍스트가 차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툴을 통해 가지고 곱셈을 했기 때문에 이 곱셈을 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7 곱하기 23은 얼마냐라고 하는 곱셈을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곱셈을 이미 툴 메시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AI 메시지에서는 툴을 부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AI 메시지에 the answer is 1081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I 메시지 컨텐트에 어떤 스트링이 차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차 있기 때문에 AI tool calls는 비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차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비어 있으면은 리턴을 드디어 합니다. 어떤 걸 리턴해요? 이 맨 마지막 AI 메시지인 요거를 리턴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행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메시지를 달고 이거를 실행해보면은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요건데, 요게 그냥 일렬로 나와가지고 좀 봅시다. 엔터를 치면서 어떤 식으로 불러줬는지 봅시다.
맨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 휴먼 메시지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 AI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얘가 컨텐트가 비어 있어요. 컨텐트가 비어 있고 보시면 툴콜스가 차 있어요. 툴콜스가 뭐로 차 있냐? 네임 멀티플라이 47 곱하기 23으로 차 있고요. 네, 47 곱하기 23으로 차 있고요. 그리고 툴콜스가 끝난 다음에 뭐 그 외에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 툴 메시지가 이 47 곱하기 23한 결과물을 컨텐트에다가 집어넣겠죠. 집어넣었고, 그 다음 스텝 1이 된 거예요. 요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스텝 0에서 들어갔던 거고, 여기가 이제 스텝 1이 된 거죠. 스텝 1이 됐을 때 더 앤서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컨텐트 더 리절트 오브 멀티플라잉 47 by 23은 1081이다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컨텐트가 차 있는 AI 메시지는 툴콜스가 비어 있다 그랬죠. 툴콜스가 비어 있는 거 확인을 했나요? 잠깐만요. 툴콜스가 비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리턴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거 47 곱하기 23은 얼마냐에 대한 코드 수행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렵다 그랬던 거, 제대로 안 됐던 거, 디코드 카이사르 뭐 요거를 Shift 3으로 디코드하고 이거의 길이를 7로 곱해라 라는 거는 대체 어떤 식으로 디코드가 됐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한번 쪼개 봅시다. 맨 처음에 스텝 0으로부터 시작하고요. 헬프풀 어시스턴트 어쩌고저쩌고 하고 휴먼 메시지가 나오겠죠. 휴먼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 AI 메시지 나오겠죠. AI 메시지가 보면 컨텐트가 비어 있어요. 컨텐트가 비어 있다는 거는 툴을 부르겠다는 얘기겠죠. 툴을 부르는 거를 보니까 요번에 리스트 안에 보니까 카이사르 디코드를 하고요. 끝나지 않아요. 멀티플라이도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뭔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 왜냐면은 이 카이사르 디코드를 한 텍스트에다가 랭스를 계산해야지 여기 들어갈 A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가 이 라마 3.1이 지 멋대로 카이사르 이거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 멀티플라이로 23 곱하기 7을 한 거예요. 얘가 디코드한 거에 랭스를 구해서 여기다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그냥 이거 하고 이거 같이 해라 라는 식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이거의 문제점은 카이사르 디코드만 툴 콜스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툴 메시지에 결과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텝 1에서 랭스 구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멀티플라이 하고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랭스 구하는 게 툴에 없으니까 요거를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난 거예요. 얘는 랭스 구하는 툴이 없거든요. 지금 랭스 구하는 툴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나 카이사르 디코드하고 멀티플라이도 해야 돼. 근데 카이사르 디코드를 한 다음에 멀티플라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냥 여기다 23이라는 숫자를 박아버린 거죠. 이거가 디코드 됐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툴 메시지에
헬로 월드라고 이 카인사르 디코드를 한 결과 이 KHOR 요 텍스트를 디코드하면 헬로 월드가 되거든요. 헬로 월드는 잘 나오고 그리고 곱셈한 결과도 잘 나와요. 따로죠 사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카인사르 디코드한 거랑 이거랑 연결이 전혀 없어요. 헬로 월드의 숫자를 세보면 1, 2, 3, 4, 5, 6, 8, 9, 10, 11 그러니까 11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77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11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고가 아니라 한 번에 부르다 보니까 여기 헬로 월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고 독립적으로 두 개의 툴을 돌린 거예요. 그래 놓고 AI 메시지는 거기에서 행복해 하는 거죠. 거기에서 행복하고 나는 디코드 메시지는 헬로 월드고 이거의 랭스랑 멀티플라이 한 거는 161이다. 굉장하지? 이러고 이제 콜 툴스는 또 비어 있을 거죠. 저렇게 차 있으니까 툴 콜스는 이렇게 비어 있고 저 앞쪽에 있는 요 컨텐트로 답 나왔으니까 나 간다 빠이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이 바인드 툴스를 쓰든 아니면 저런 리액트를 쓰든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니라 툴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델도 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챗봇 같은 거 가지고 막 썼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챗봇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모델들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뭐 다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그 에이전틱 AI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자동 모델 눌러놓고 돌리면은 얘네들도 거대 모델을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면 거대 모델 씨 이거 돌려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작은 모델한테 돌리는 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판단을 에이전틱 AI가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답변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게 최근 제미나이 업데이트했을 때 많이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마다 AI 기업들이 하는 말이 모델은 업데이트 된 게 없다. 모델이 업데이트 된 게 없죠. 당연히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뭐 저기 에이전틱 AI 파이프라인이 잘못됐으니까 중간에 이제 그 소형 모델이 껴가지고 이상한 아웃풋 내보내가지고 잘못된 거니까 모델은 업데이트 된 게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 파이프라인이 망가진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지금 이제 그런 월드 리딩 컴퍼니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도 망하는 거 보면 그리고 심지어 이 메타에서 만든 라마 3.1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실습하고 있는데 얘도 망가지는 거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요거 다큐먼트 로더는 우리가 다큐먼트를 로딩하는 거에 대한 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어떤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가장 많이 다룰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서를 받아다가 처리하는 것들일 건데 그 외부 문서를 받아다가 처리할 때 랭체인에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잖아요. 랭체인 애초에 그 LLM이라고 하는 모델은 애초에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는 놈들이니까 다큐먼트 객체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로더를 가지고 다큐먼트를 받아다가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로더는 txt 파일, 뭐 PDF 로더는 PDF, HTML 로더는 HTML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이 텍스트 로더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서드 파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PDF 로더도 있고 더 좋은 HTML 로더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배워서 쓰시면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잘 써서 텍스트 불러다가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텍스트 부를 때 텍스트를 그냥 불러와진 거만 좀 볼까요? 불러와진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거든요.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보면은 중요한 게 어떤 파일에 몇 번째 페이지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글 읽을 때 페이지마다 글이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이어지잖아요. 1페이지 마지막에서 2페이지 초반이 이어지는데 이거가 이렇게 딱딱 끊기면 안 되니까 합쳐줘요. 합쳐주는데 합쳐주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준 다음에 자를 때 적당한 텍스트 길이까지 자르거든요. 그게 이제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녀석의 역할입니다.
자를 때 예를 들어서 LLM이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자르겠다. 그러니까 지정된 길이만큼 자르겠다가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0개 토큰이에요. 근데 100개 토큰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100개 토큰까지 잘랐을 때 문장이 중간에서 끊겨졌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의 맨 앞부분까지만 자른다.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른다. 예를 들어 100개 토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93개 토큰만 써가지고 문장의 끝에서 딱 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르는 거를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장이 잘리도록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크 오버랩이라 그래서 이 텍스트를 자를 때 자르는 거 하나 덩어리를 청크라고 부르거든요. 텍스트를 잘랐을 때 그 덩어리랑 그 다음 덩어리에 오버랩을 일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요거만 기억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100개, B가 100개, C가 100개, D가 100개 있는 텍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청크 사이즈를 100개씩 묶고요. 청크 오버랩을 0 해서 텍스트를 자르면 이렇게 돼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청크 오버랩 중간중간에 겹치는 걸 50문자씩 겹치게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100개 그대로 가는데 두 번째부터 A가 50개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랑 B가 섞여 있고요. 세 번째 B로만 가득 차고요. 네 번째 B랑 C가 섞여 있고요. 다섯 번째 C로만 가득 있고, 여섯 번째 C랑 D가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그냥 아예 댕공댕공 잘리는 게 그냥 청크 오버랩 0일 때인 건데, 오버랩을 넣어주면은 이게 댕공댕공 잘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컨텍스트가 좀 일부 유지되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모는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에이전틱 방식을 배웠고, 이 에이전틱 방식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배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모델들, 그리고 심지어 빅텍 컴퍼니도 아직 이런 에이전틱 AI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툴을 부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더큐먼트 로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나 이런 사용을 할 때, 직접 사용해서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 때 다양한 텍스트 로더들이 있는데, 그 텍스트 로더들을 그대로 쓰면은 페이지별로 잘려요. 페이지별로 잘리는 게 이슈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텍스트 스플리터로 자를 건데, 텍스트 스플리터로 자를 때 청크 오버랩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포함하면서 자르도록 하는 게 목표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과제는 이 리액트의 실패 사례를 만들어서 아이파이 노트북으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수업을 안 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실패하는 거 되게 쉬운 거, 그냥 지금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실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하기 쉬우니까 실패해서 실패한 결과를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해달라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직접 돌려서 업로드 해주시면은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올라간 자료는 다음 주에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실습 하나 추가하고 마무리하면은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분들 앞으로